자,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주연 시간인데요. 오늘 또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이번 주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알아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었던 것이 지난 3일이었으니까 근 열흘간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계엄과 관련된 소식을 아무래도 조금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사이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이렇게 지칭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와 또 증언들이 쏟아져 나와서요. 이제는 내란 사태라고 불러도 전혀 무리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12.3 내란 사태의 진행 과정과 또 앞으로의 추이를 우리 제주 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뉴스가 정말 하루에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담화나 인터뷰 이런 것들도 많을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을 좀 돌아보면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그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회들도 더 많아졌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온 국민께서 이제 다 TV 화면을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장면이었는데 익히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석 의원의 3분의 2를 넘어야 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단체로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재석 의원을 넘어가지 못한 것인데요. 재석 의원의 300명 중에서 이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105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192명이 참석을 했고 또 국민의힘 소속에서도 이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105명의 의원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시간 자체 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단속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공분을 사기도 했죠. 제주에서도 이 결과에 실망한 도민들이 일제히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뭐 시민사회나 문화예술계, 노동계, 대학가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을 지키고 있던 제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은요. 국민을 배신한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역사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 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 보다 보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무실로 근조 화환 같은 것들을 뭐 보내면서 이런 방법으로 좀 국민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주 지역은 어떤가요? 네, 실제 이게 내란 사태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집중이 되고 있었던 분노가 점점 여권 또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가요. 내란 혐의를 받은 이들의 제주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라는 목소리가 우리 제주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 명예도민은 이 제주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이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 외국인에게 이제 명예도민이라는 이름을 수여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6월까지 명예도민으로 이제 선정된 분들이 2,300여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 명단을 보면요. 이번 내란 사태의 주범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권에 부역했다는 낙인이 찍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뭐 나경원, 김도읍, 조경태, 주호영, 정점식 의원과 같은 이제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10명 중 1명꼴로 이제 명예도민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도민사회에서는 이들의 명예도민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된 직후에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을 끝내 배신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제주도는 이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대상에게는 요 명예도민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그 과정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 이제 도의회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도의회에도 여권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일에 제주도의회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결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도의원이 11명이 이 본회의장에 나와 있었는데 전원 기권표를 던지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라고 이번 계엄을 규정했고요. 특히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위헌적 친위 쿠데타 행위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이 뭐 법적인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명확히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1명이었는데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에 이제 나머지 30명만 찬성표를 던져서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좀 지방 정가에서도 여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는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또 이 와중에 우리 제주도민들을 정말 분노하게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제주 4.3을 내란의 주범인 계엄군이 제주 폭동으로 지칭한 문건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소식을 보는데 정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에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이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문건에 이제 계엄의 뭐 선포 절차와 또 계엄사령부의 구성, 역할 등이 이제 내용이 상세히 이제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문건은 이제 소위 충암파로 불리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지난해 11월이라는 점으로 미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방첩사령부가 일찍이 내란을 모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추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제주 4.3뿐만 아니라 뭐 그 여순 사건이라든가 부마항쟁 같은 것도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 좀 문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좀 한번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요, 이제 경비 계엄과 비상 계엄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요 주요 예시를 설명하는 란에 제주 4.3을 제주 폭동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주 폭동이 4.3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항목을 보면 48년 여수 순천 반란, 70년 10월 유신, 부산 소요 사태와 같은 사건이 이제 시간 순으로 나열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서순상 이제 4.3을 제주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겠죠. 4.3을 폭동이라 지칭한 것은 이제 명백한 4.3 특별법 위반입니다. 4.3 특별법은 이 4.3 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방점이 찍힌 것은 진압 과정에서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4.3의 정의가 일부 극우 세력에 의해서 이제 좀 오명을 뒤집어쓴 사례들은 있었는데 저거 정부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은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제주 폭동으로 표기한 사례 외에도 여수 순천 사건을 여수 순천 반란, 또 부마 항쟁을 부산 소요 사태 등으로 정의 내린 것도 논란을 키웠는데요. 계엄군의 편향된 역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는 정말 밖으로 나와서 집회를 펼치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이런 집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와중에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힘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제주 시민들은 연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참가자들은 1,000명에 육박했고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주말에는 그 배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의 성격도 이전과는 달라졌는데요. 분명 분노라는 감정으로 모여들긴 했지만 현장은 뭐랄까요, 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축제와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민중가요가 불리면서 엄숙하게 치러졌던 게 좀 이전의 촛불 집회의 모습이라고 했다면은 MZ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또 한창 시험 기간임에도 광장으로 나선 교복 입은 청소년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에는 또 촛불 대신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봉을 들었고요.
집회 초에는 이 민중가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불렀어요. 근데 또 집회 말미에는 또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소녀시대. 알죠. 걸그룹 네. 소녀시대의 네. 데뷔곡이었죠. 이게 요즘에 좀 굉장히 트렌디한 집회 곡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게 2007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청소년들의 나이가 2007년생, 08년생이라고 이제는 본다면은 본인들이 이제는 태어난 세대에 태어난 시기에 나왔었던 노래를 이제 새로운 집회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한 청소년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촛불은 쉽게 꺼진다고 했다. 그래서 쉽게 꺼지지 않는 밝은 빛을 내는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청소년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꺼지지 않는 밝은 불이 활짝 빛났습니다. 아. 저 분위기와는 근데 별개로 분출된 메시지는 묵직하고 또 명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함과 함께 국회의 탄핵 의결을 강하게 촉구했고요.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내란 사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약 1시간 후쯤이면은 이제 제주시청 앞을 이제 촛불이 환하게 비출 텐데 또 국회가 새롭게 탄핵안을 발의하는 토요일 저녁에도 총력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시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그 대통령 긴급 담화에서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좀 국민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한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또 평화롭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과정들이 좀 순탄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